네, 시장에서 숨은 진주를 찾는 230 종목 캐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영동 고수, 이담교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방역 완화냐, 그렇지 않으면 엑시 변이냐, 경기 재개주의 4월 전망을 오늘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부진한 시장 가운데서도 경기 재개주에 선방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경기 재개주가 어느 만큼 움직일지 깊이 있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담교 캐스터가 3월 중순 이후 경기 재개주의 주가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움직임으로 리오프닝주의 시장의 온도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인수위가 방역 정책 완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경기 재개주의 주가 흐름 그리고 증권사 의견을 알아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먼저 리오프닝 업종의 3월 중순 이후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 약 2주 기준인데요. 엔터와 항공, 의료기기, 그리고 편의점과 여행 이렇게 5가지 업종의 수익률입니다. 엔터 업종이 리오프닝주의 꽃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에 걸맞게 엔터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약 12%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항공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약 9% 상승했는데요. 정부가 지난달 21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자가 격리를 면제했죠. 이에 대한 영향으로 9% 오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의료기기와 위용 관련 업종도 노마스크 기대감으로 유의미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약 8% 오르면서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편의점 업종입니다. 3월 중순 이후 업종 전반의 주가는 약 4% 올랐는데요. 증권가는 유동인구 증가가 편의점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 업종은 약 3%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수익률을 분석해 봤는데요. 수익률과 실제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싶은 업종은 다소 달랐습니다. 오늘 한국경제TV 유튜브 채널 구독자 약 1,200분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는데요. 가장 담고 싶은 리오프닝주라는 질문에 여행주가 37%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실제 수익률로는 가장 낮았는데요. 2위가 엔터로 22%, 3위는 항공주였습니다. 그 뒤는 의료기기와 편의점 업종 순이었습니다. 리오프닝 업종 내에서도 엔터와 항공주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는데요. 두 업종에 대한 증권사 의견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엔터주에 대한 증권사 의견입니다. 삼성증권은 엔터주를 경기 재개주 내에서도 최선호 업종으로 제시했는데요. K-팝 아티스트의 글로벌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해외 투어 공연의 규모가 과거 대비 대폭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탑픽으로는 JYP 엔터와 하이브를 꼽았습니다. JYP 엔터에 대해서는 스트레이키즈 등 아티스트 성장으로 실적이 개선된다고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하이브는 BTS를 필두로 큰 폭의 공연 매출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유한타 증권의 의견도 보시죠. 엔터 업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봤는데요. 특히 세계 1위 공연 시장인 북미 지역에서의 오프라인 공연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엔터 대표 4개사의 공연 매출이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대비해서는 무려 54%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탑픽으로는 JYP 엔터를 제시했습니다. 경쟁사 대비 해외 투어를 조기에 시작한 점, 그리고 신사업 기대감을 투자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다음은 항공주에 대한 증권사 의견도 보시죠. 하나투자증권은 항공주의 커버리지 종목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했습니다. 2030 젊은 층의 장거리 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또한 안전과 건강에 대한 니즈로 LCC보다는 대형 항공사가 더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업종 내 탑픽으로는 대한항공을 꼽았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의견도 보시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삼성증권보다는 보다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올해까지는 항공권 가격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결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탑픽으로는 티웨이 항공을 제시했습니다. LCC 중 유일하게 장거리 여객기를 보유한 점이 바로 투자 매력 포인트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재개주의 주가 흐름 그리고 증권사 의견 알아봤습니다. 네,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습니다. 이 오미크론과 이 스텔스 오미크론의 혼합 변이인 이 XE 변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요. 또 정부가 이 거리두기나 이 정부 조치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최영동 교수님, 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엔데믹을 좀 지연시킬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뭐 계속적으로 나오는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좀 이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WHO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오미크론보다는 한 10%가량 전파력이 좀 더 없다라고 얘기가 네.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다만 또 데이터들을 좀 보시게 되면 또 감염이 대신, 그러니까 글로벌 환자분들 중에서 무증상으로 끝나는 뭐 케이스들도 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예의주시를 하고 있긴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시장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영향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전히 뭐 감염이 한 1, 2년 정도 지속이 됐었던 부분들, 그리고 또 회복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의 또 면역 체계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글로벌적으로 백신에 대한 접종률 자체도 상당히 좀 높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이제 XA 변이가 뭐 환자 수라든지 감염 수가 뭐 급속도로 증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별다른 뭐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중증도에 대한 감소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력은 현재로서는 좀 미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사실 우리 최근에 시장은 조금 다소 지루하고 그런 횡보 장세 보이고 있습니다만 JYP 엔터테인먼트라든가 하이브라든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도 이런 엔터주 관심 가져도 될까요?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되겠죠. 어, 근데 이제 주가의 타이밍이라는 측면으로 놓고 보자라고 하게 되면 예.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 YG엔터의 주가가 지금 오늘 7%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4월 5일 날 빅뱅 컴백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미 시장에서는 다 알려졌고요. 예. 아, 그리고 일단은 뭐 하이브가 오프라인 활동을 하고 콘서트를 한 게 지금 3월 달에서부터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의 속성상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최소 뭐 선행한다라는 측면으로 놓고 봤었을 때 현재 지금 빅뱅의 컴백으로 인해서 YG의 엔터테인먼트의 뭔가 이제 차익 매물이겠죠. 이러한 부분 예. 소화 과정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좋은 섹터기는 합니다. 뭐 좋은 섹터로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우리 230 캐치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예. 좀 매매 타이밍에서는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다만 뭐 이것이 그냥 일회성으로 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2022년도, 그러니까 2년 동안 지금 오프라인 활동 자체를 좀 전혀 못한 상황이고, 그리고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서 또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굿즈에 대한 판매량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는 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YG엔터에 대한 하락 부분들, 그 다음에 뭐 JYP 엔터가 지금 6만 원대에서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는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눌림목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조금 더 저렴한 가격대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항공주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해외여행 재개 기대감과 또 국제 유가도 조금씩 하락하는 기대감 속에서 좀 항공주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교수님 좀 항공주 어떻게 보십니까? 항공주는 조금 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작년도서부터 이어져 왔던 화물 운임이죠. 그러니까 항공화물에 대한 운임 자체가 워낙 좋은 사이클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항공주들을 리오프닝으로 새롭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의 주가들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크게 조정을 안 받았네라고 할 정도의 주가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1분기 실적 자체도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나쁘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화물운임 자체가 60%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가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유가 자체가 지금 110불대, 120불대까지 찍었었거든요. 근데 예. 항공주들이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재반등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예.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항공주들에 대한 산업 자체, 그러니까 업종 자체에 대한 움직임들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들로 우리가 좀 긍정적인 포인트를 좀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객 수요에 대한 기대감들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지금 구간에서 여행객 수가 갑작스럽게 늘어나거나 하진 않거든요. 국내 같은 예. 경우는. 네. 그리고 이제 인천공항에 대한 흐름들이라든지 여객에 대한 항공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2019년도에 비해서 한 50%가량 회복이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정상적인 뭔가 이제 항공 운항이 진행이 됐었을 때 폭 자체가 50% 남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되면 2분기 본격적인 시즌들, 그다음에 3분기, 4분기까지 이어지는 흐름들을 놓고 봤었을 때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충분히 좀 남아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될 부분들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한간에서는 화물 운임에 대한 피크아웃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여전히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네. 때문에 뭐 화물 운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공 운임뿐만 아니고 해상 운임에 대한 피크업 부분들도 같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들이 좀 현실화가 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항공주도 같은 경우는 뭐 조정에 대한 빌미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여전히 유가가 100불대를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예. 여기서 러시아와 뭔가 이제 서방 국가들의 신냉전 체제가 계속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100불대에서 그렇게 크게 빠지기에는 좀 쉽지 않은 환경들을 좀 만들어내줄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유류비 증가가 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2분기는 아니더라도 뭐 3분기, 4분기에 뭐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4분기 실적이 좀 꺾이게 되면 주가가 또 차익 매물에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수님 그러면 예. 이 대형 항공사 쪽이랑 이 예. 저비용 항공사 쪽이랑 예. 좀 어느 쪽을 더 괜찮게 보시나요? 일단은 초기에는 대한항공하고 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뭐 합병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하지만 주가에 대한 메리트, 그러니까 예.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는 관점, 우리가 매매를 하는 관점에서 업사이드 부분들을 아예 무시를 하고 매매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되면 저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좀 안전적인 투자자분들께서 선호하시는 종목이 네. 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LCC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좀 맞추면서 대응하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리오프닝 경기 재개될 경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방송 중에 계십니다. 자, 이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마스크를 벗게 되면 뭐 보톡스라든가 임플란트라든가 이런 의료기기가 또 관심을 끌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가장 선호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폭발적으로 좀 늘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물론 이제 뭐 의료기기 관련주들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뭐 올랐어요. 예, 제이시스 예. 메디컬이나 클래시스라든지 정말 예. 고가를 지금 뚫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미용기기 좀 보셔야 되는데라고 하게 되면 살 게 뭐가 있어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실 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그림들을 우리가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리오프닝이 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대외 활동 당연히 많아지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 대외 활동뿐만 아니고 대면 활동도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이제 마스크를 벗고 뭐 그동안에는 좀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얘기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얼굴을 맞대고 가깝게 좀 지낼 수 있는 활동량 자체가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베이스를 놓고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뭐 의료기기라든지 뭐 미용기기라든지 그리고 화장품, 특히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잘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시장에서 상승에 대한 폭 자체가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또 보셔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가장 대중적인 미용 시술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1년하고 2년 이렇게 그러니까 팬데믹 시대에서는 사실은 장기간 동안 수술을 할 수 있는 미용 시술이 좀 유행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네. 지금과 같이 마스크를 내리고 얼굴을 딱 드러내놓고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병원을 많이 못 가거든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또 환자로 있을 수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간편하게 시술을 할 수 있고 짧은 시간 안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미용기기와 관련된 주가들의 상승이 네. 조금 더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레이저입니다. 레이저 쪽, 그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관련주들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긴 시간 동안 뭔가 이제 병원의 진료를 받는 부분들은 근 2년 동안 성장이 엄청나게 잘 됐었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짧은 시간 안에 시술을 받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들은 한 10% 정도 누적 매출 자체가 그 정도밖에 네. 안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앞서 언급드렸던 그러한 이제 미용 기구에 대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시면서 대응 한번 해보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30 종목 캐치. 그러면 오늘 캐치한 종목은 무엇인지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캠핑 관련주입니다. 고수님, 캠핑 관련주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앞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저희가 5개로 좀 뽑아드렸잖아요. 예. 네. 항공, 여행, 엔터, 그 다음에 편의점, 그리고 또 뭐 하나 뭐가 있었죠? 5개 정도가 있는데 네. 의료기기. 의료기기까지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내용들이 제가 얘기해드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깊은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긴 했지만 네. 사실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세요. 음. 그렇다고 하면 230 캐치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나름 또 한 발 더 앞서서 그렇죠.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캠핑 관련주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캠핑이 작년도도 재작년도 그렇고 상당히 조금 실생활에서 인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캠핑 인구도 많아지고 있는 네. 상황들인데 일단은 뭐 혼자 가는 캠핑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가는 캠핑도 중요하겠지만 지금과 같이 이제 리오프닝 시대가 딱 되게 되면 예. 대규모의 캠핑 그리고 이제 캠핑장에 대한 수요 부분들도 상당히 좀 증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미뤄졌었던 캠핑족들이 움직일 시기가 좀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안에 있는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 사실은 뭐 크게 성장을 한다거나 뭐 뭐 시장을 선도하거나 이런 종목군은 사실은 없어요. 네. 하지만 우리가 뭐 테마적인 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한 3가지 종목으로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대륙제관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네. 부탄가스 들고 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해글 같은 경우는 캠핑장에서 쓸 수 있는 조리 도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네. 것 같고 ES 큐브 같은 경우는 캠핑 관련된 뭐 이제 침낭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침구류들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좀 가지시면서 기존에 많이 나와 있는 리오프닝 주보다 리오프닝이 됐었을 때 내가 또 아이디어를 딱 일으켜가지고 살 수 있는 섹터군들 그리고 업종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캠핑 관련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동 주식창 고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